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서밋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운영과 보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세션 아젠다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HA, DR을 위한 아마존 오로라의 작동 방식,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보건력을 위한 아마존 오로라 설계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보건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보건력, 즉 레질리언스는 인프라 또는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고 수요에 맞게 컴퓨팅 리소스를 동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구성이나 일시적인 네트워크 문제와 같은 장애를 완화하는 워크로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시는 것처럼 가용성과 재해복구라는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보건력 높은 아키텍처를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워크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이중화를 구성하는 것이 단일 장애 지점에 영향을 피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재해복구입니다. 재해복구는 자연재해, 대규모 기술장애 또는 인적 위협에 대응하는 일회성 복구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가 중단된 후 최대 허용 복구 시간인 RTO,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최대 허용 데이터 손실량인 RPO입니다. 앞으로 세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정의해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일출 사진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타트업을 예시로 아마존 오로라를 활용한 DR 구성 예시를 다룰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 아마존 오로라를 여러분의 DB 서비스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업의 DBA라고 가정을 하고 비즈니스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HA 및 DR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마존의 단일 에이지 설계 패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로라는 최소 3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의 DB 인스턴스는 쿼리 처리와 버퍼풀 관리를 담당하며 이 데이터들은 모두 오로라 볼륨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 128TB까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DB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 볼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구조가 바로 오로라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차별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 스토리지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스토리지를 DB 인스턴스와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AWS 리전은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지 스토리지 노드로 분산 저장되며 이 노드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내구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데이터는 총 6개로 복제가 되며 3개의 에이지로 배포가 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단 1개의 복제본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쓰기 작업은 6개 중 4개의 복제본에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구조는 샤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WS 가용 영역은 리전 내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2개의 에이지가 동시에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2개의 에이지가 손상되더라도 여러분의 데이터는 매우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로라의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연속 중분 백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스턴스가 아닌 스토리지 레벨에서 데이터를 아마존 S3에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백업합니다.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백업하므로 볼륨 사용량이 최적화되며 1일에서 35일까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복원 시에는 최신 복원 시간과 가장 빠른 복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새로운 볼륨과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구조로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가 볼륨을 복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로라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와 로그 레코드를 S3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복구 시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AWS 콘솔에서 언제 복원할지에 대한 시점 복원, 즉 PITR만 지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콘솔의 스크린샷을 보시면 최근 복원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시에서는 우리가 복원하려는 시점이 7이라고 한 다음에 지정해서 복원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로라는 앞서 보았던 모든 스토리지 노드에서 병렬로 최신 사본들을 복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DB와 달리 오로라의 분산 스토리지 구조로 이 작업은 몇 초 안에 수행되게 됩니다. 오로라 볼륨 클로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프로덕션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저비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제된 볼륨은 원본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로만 구성이 되며 읽기 요청이 발생하면 원본 볼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덮어써지면 해당 부분만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가 되며 6개의 복사본 방식으로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볼륨을 통해 원본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테스트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실패한다 항상. 혹시 이 문구를 기존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CTO인 버너 보겔스 박사가 어떤 아키텍처라도 언제든 장애가 날 수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라가 고가용성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CTO로서 DB 장애로 인해서 특정 시간 동안 사이트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 다중 에이지 패턴을 사용하는 것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중 에이지 패턴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별도로 추가의 가용 영역에 스탠바이 DB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스탠바이 인스턴스는 동일한 오로라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복제나 비용 증가 없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이 두 인스턴스를 AWS 그라비톤 3 기반의 RH16X 라지로 동일하게 배포했습니다. 이 구성은 가용 영역 1에 장애가 발생해도 가용 영역 2에 배포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모든 부하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하면 오로라는 자동으로 스탠바이 인스턴스를 프라이머리로 승격시킵니다. 일반적으로 60초 혹은 보통 30초 이내에 서비스는 복구가 됩니다. 동일한 공유 오로라 스토리지를 클러스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일오버시 데이터 손실 없이 모두 커밋된 트랜잭션들이 보존이 됩니다. 이처럼 스탠바이 인스턴스를 별도의 가용 영역에 배치하는 이런 다중 에이지 구성은 단일 에이지 대비해서 더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읽기 트랜잭션 처리량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탠바이 노드도 읽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이를 리드 리플리카라고 합니다. 리드 리플리카는 읽기 전용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필요할 경우에 쓰기 인스턴스로 승격이 될 수 있으며 오로라 클러스터에 인스턴스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읽기 처리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페일오버 시 단일 인스턴스에 과부하가 집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솔루션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 이상의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 가용 영역에 추가해보는 것입니다. 이 복제본들은 읽기 작업에 부하를 분산시키며 페일오버 시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공유 스토리지 계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용 영역 하나가 손실되더라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우리 스타트업은 가용 영역 2의 장애에 대비해서 가용 영역 3에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하여 각 가용 영역의 장애에 대비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페일오버 시에 트랜잭션이 가용 영역 2 하나에 몰리는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로라 클러스터에는 최대 15개의 리드 리플리카도 둘 수가 있습니다.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RH 8X 라지와 서버리스 타입 인스턴스로 통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했지만 8X 라지와 8X 라지는 기존의 16X 라지의 부하를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로라는 각 리드 리플리카에 장애 조치 우선 티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장애 발생 시 우선순위가 높은 복제본이 자동으로 승격되게 되어 있으며, 동일한 티어에서는 기존 인스턴스와 동일한 크기의 복제본이 우선으로 승격되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티어 0이 2개 주요 인스턴스에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작은 인스턴스들이 각각의 티어 순위에 따라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로라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아키텍처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 왔습니다.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구성된 DB 클러스터에서 어떤 인스턴스와 통신할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서트, 딜리트, 그리고 DDL과 같은 트랜잭션은 반드시 라이터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읽기 복제본이 추가될 때마다 DB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로라는 리더 및 라이트 엔드포인트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라이터 엔드포인트에는 항상 쓰기를 허용하는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리더 엔드포인트는 DNS를 사용하여 읽기만 허용하는 인스턴스 풀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DB 인스턴스 주소를 하드코딩하는 대신에 2개의 새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앱에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 인스턴스의 역할이 전환될 경우에 앱이 토폴로지 변경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가용성을 높이고 부하를 동적으로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임의의 인스턴스를 그룹화해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엔드포인트를 직접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연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앱이 PHP 기반의 프론트엔드를 실행하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 풀과 자바 백엔드를 실행하는 또 다른 EC2 인스턴스 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서버들은 필요에 따라 앞서 소개드린 오로라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것입니다. 여기서 복원력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와의 잦은 재연결로 인해 커넥션 오버헤드가 높아져서 워크로드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르지만 관련 있는 접근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커넥션 풀링은 연결수를 제한하여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오버 프로비저닝을 방지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 크기에 따라 최적의 연결 제한이 다를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하 테스트를 직접 하심으로써 그 최적화된 값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로드 유형에 따른 제한을 설정하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과도한 리소스 사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JDBC 드라이버들이 기본적인 커넥션 풀링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오로라와 같이 클러스터형 DB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장애 조치 시간으로 인한 복원력입니다. 리더 노드가 라이터 노드로 승격이 되면 기존의 쓰기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어플리케이션은 연결 오류를 감지하고 재시도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DNS가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데 30초 정도 소요가 되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로라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AWS Advanced JDBC 래퍼입니다. 이 JDBC 래퍼는 DB 연결 제시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며 향상된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라이터 노드로 빠르게 전환시켜 줍니다.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래퍼 없이 사용했을 때보다 66% 빠른 속도로 약 6초 만에 새로운 라이터 노드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에 링크된 GitHub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래퍼로 자바 백엔드에 대한 커넥션 조치는 해결했지만 우린 프론트엔드와 DB 풀 간의 커넥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솔루션이 바로 RDS 프록시입니다. RDS 프록시는 오로라 및 RDS를 위한 완전 관리형 고가용성 프록시입니다. 오로라 클러스터가 확장할 때 앞서 설명드린 커넥션 리밋 제한 설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RDS 프록시는 트래픽 급증 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프록시 계층에서 이것을 완충시켜줌으로써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넥션 수를 1로 제한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연결을 통해서는 하나의 쿼리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 초록색, 보라색 커넥션들은 대기 상태에 빠집니다. RDS 프록시는 최대 로드를 초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DB 요청 간 연결들도 멀티플렉싱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파란색 세션이 실행 중이며 prepare statement가 실행이 되면서 피닝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피닝이란 특정 연결이 내부 상태를 변경해서 다른 세션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고정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피닝 상태는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피닝 상태는 prepare statement나 stored procedure 같은 것들이 실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페일오버가 발생하면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의 연결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션이 피닝 상태가 아니면 페일오버 시에도 어플리케이션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과 보라색 세션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파란색 세션은 피닝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피닝이 발생하면 페일오버 시 세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피닝을 최소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이 페일오버 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일 리전에서 고가용성을 위한 오로라의 구조 그리고 추가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글로벌 확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이 추가로 필요할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김상준 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김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글로벌 보건력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AWS의 각 리전은 이미 높은 안정성과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진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보건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보건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백업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전 A에서 create db cluster snapshot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하고 copy db cluster snapshot 명령으로 리전 B로 복사합니다. 이 작업은 일종의 비동기식 복제 방식입니다. 백업 주기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시며 만약 4시간 백업을 수행한다면 이 1시간이 곧 복제 지연 시간이 됩니다. 자, 백업과 복사가 완료되었으며 리전 A에서 중요한 사진 판매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전 A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사진 데이터는 아직 백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RPO, 즉 손실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실제 스냅샷을 생성하고
리전 간 복사 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10분에서 70분 정도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리전 B에는 스냅샷이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리전 B에서 리스토어 DB 클러스터 프롬 스냅샷으로 DB 클러스터를 복원하고 크리에이트 DB 인스턴스로 DB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복구 시간 목표인 RTO는 약 6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백업 기반의 DR 구성은 사업 초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손실 범위와 복구 시간이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리전 장애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파티션입니다. 이 경우 외부에서는 리전 A에 접근할 수 없지만 리전 A의 내부의 모든 프로세스는 계속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리전 A는 자신이 고립된 것을 모른 채 접근 불가능한 배송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데이터 손실을 넘어서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RPO를 고려할 때는 복제 지연 시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파티션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DR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WS는 오로라와 완벽하게 통합된 AWS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복원력을 한 단계 높이고 RPO와 RTO를 모두 개선할 수 있는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글로벌 클러스터 명령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기존 클러스터를 포함시킵니다. 이어서 리전 B에서도 크리에이트 DB 클러스터 명령으로 새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전 B에 오로라 볼륨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스토리지 기반 복제입니다. DB 인스턴스 없이도 AWS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복제 서버와 에이전트를 구성하여 리전 간 비동기 데이터 복제를 수행합니다. 복제 지연 시간은 일반적으로 밀리초 단위이고 데이터가 입력되면 수백 밀리초 내에 양쪽 리전에서 모두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복제 덕분에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RPO는 대부분 1초 이내를 유지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파티션 시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리전에서 독립적으로 로컬 백업을 수행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테이블 삭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리전 A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리전 B에서 신속하게 크리에이트 DB 인스턴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페일오버 글로벌 클러스터 명령으로 페일오버를 수행합니다. 이때 allow 데이터 로스 옵션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비동기 복제 특성상 리전 간의 수밀리초의 데이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일오버가 수행되면 리전 B에서 라이터 노드가 생성되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전체 RTO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글로벌 복원력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바로 리전 선택입니다. AWS는 현재 전 세계 36개 리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전 간의 물리적 거리와 네트워크 상태는 복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레곤에서 싱가포르까지의 복제는 약 170밀리초가 소요되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250밀리초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미국 내 복제, 예를 들어 오레곤에서 버지니아는 70밀리초 정도로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오레곤에서 버지니아 그리고 오레곤에서 오하이오와 같이 물리적 거리가 유사한 리전 사이의 복제 지연 시간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의 복제 지연 시간을 보입니다. 리전 선택 시에는 복제 성능과 재복구 전략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까운 리전 선택은 복제 성능이 향상되지만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두 리전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먼 리전은 복제 지연 시간이 증가하지만 재해 발생 시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을 위한 대칭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칭 구성이란 리전 A의 인프라를 리전 B에도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리전 B의 인스턴스들은 읽기 전용으로 운영되고 로컬 읽기 전용 복제본처럼 지속적인 복제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 구성하면 대칭 구성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 상황에서의 신속한 전환입니다. 리전 A에 문제가 발생해도 리전 B에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 신속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 없이 페일오버만으로 읽기 전용 클러스터를 프라이머리로 전환할 수 있어 RTO를 2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파티션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일오버를 수행 시 일시적으로 2개의 라이터 노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리전 간 연결이 복구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기존 라이터 노드를 읽기 전용으로 전환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비동기 워크플로우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제약 사항입니다. 페일오버 후에는 리전 B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복원력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리전 A 클러스터의 백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백업을 통해 추후 두 리전 간의 데이터 차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제 서버와 에이전트의 방향을 반대로 설정합니다. 이때 리전 간 데이터 차이로 인해 동기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동기화가 완료되면 이제는 리전 B에서 리전 A로 정상적인 복제가 시작되고 글로벌 복원력이 다시 확보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리전 정상화 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제 데이터 손실 없이 리전을 전환하는 스위치 오버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 오버는 계획된 리전 전환 시 사용되는 방식으로 예상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거나 구축해 놓으신 DR 구성을 테스트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오버는 스위치 오버 글로벌 클러스터 명령으로 수행하고 페일오버와는 달리 allow 데이터 로스 옵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라이터 노드를 읽기 전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트랜잭션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복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며 데이터가 모두 동기화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두 리전이 정확히 동일한 상태가 되면 리전 B를 승격시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리전 A는 읽기 전용이 되고 리전 B가 라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아직 글로벌 복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전 A를 다시 글로벌 클러스터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제 에이전트와 서버를 설정하고 복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리전의 데이터가 이미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복원력의 또 다른 핵심은 애플리케이션이 라이터 DB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각 리전의 클러스터는 고유한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이는 라우터 53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브 도메인을 보시면 각각 리전 A와 리전 B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엔드포인트가 없어서 페일오버나 스위치 오버 시마다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 설정을 일일이 직접 변경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스크라이브 글로벌 클러스터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엔드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이름에 글로벌이 2번 포함된 것은 글로벌 엔드포인트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리전 A가 프라이머리 리전이기 때문에 글로벌 엔드포인트에 대한 DNS 조회 결과는 리전 A 클러스터의 C네임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스위치 오버나 페일오버를 수행하면 리전 A는 읽기 전용이 되고 리전 B가 라이터로 승격되면 DNS 조회 결과가 자동으로 리전 B 클러스터의 C네임으로 변경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라우터 53의 컨트롤 플레인을 직접 조작하실 필요 없이 고가용성으로 설계된 헬스 리포터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복원력 구현이 크게 단순화되고
개발자분들께서 보다 쉽게 올바른 설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복원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읽기 복원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칭 구성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기능들을 읽기 전용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서비스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중인 사진들을 둘러보는 것은 읽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 전용 기능들은 리전 B를 포함한 모든 읽기 전용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사용자가 가까운 리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전 A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읽기 전용 노드들은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페일오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상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기 전용으로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간혹 쓰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코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rite Forwarding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VPN 터널을 통해 프라이머리 리전으로 쓰기 요청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런 구성은 매우 복잡하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라이트 포워딩을 활성화하면 읽기 전용 클러스터에서도 마치 쓰기가 가능한 것처럼 동작합니다. 실제로는 단일 라이터 시스템으로 라이트 요청이 프라이머리 리전으로 자동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이 방금 수행한 작업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해당 데이터가 다시 복제돼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데이터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이트 포워딩에는 읽기 가시성을 제어하는 중요한 설정인 컨시스턴시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세션 레벨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쓴 내용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이 요청이 전달되고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미국 서부와 동부 리전이라는 먼 거리에도 195ms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한 내용을 셀렉트하려면 데이터가 복제되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는 76ms가 걸립니다. 복제가 미국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수정한 데이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 데이터 일관성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다음 셀렉트는 1ms만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로컬에서 읽기가 가능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복제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신다면 최종 일관성 옵션을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업데이트 수행 시에는 이 요청이 전달되고 응답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195ms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셀렉트는 1ms로 매우 빠르지만 이전 쓰기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바로 같은 데이터를 다시 조회하면 이전 값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이러한 동작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고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으로 글로벌 읽기 가시성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강력한 데이터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업데이트 수행 시에는 195ms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셀렉트 수행 시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순히 나의 쓰기만이 아니라 셀렉트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이던 모든 쓰기가 전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모든 쓰기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셀렉트 쿼리마다 205ms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완벽한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한 옵션이지만 복원력 관점에서는 네트워크와 복제 시간에 강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정은
필요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리전 A에서 리전 B로의 복제 구성 설정만을 설명했지만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5개의 대상 리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 리전은 반드시 동일한 구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전 C는 스토리지만 구성하거나 비용과 RTO 요구사항에 따라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차 계정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리전의 모든 구성은 단일 계정인 계정 A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계정 A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시나리오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정 B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백업을 사용해서 각 리전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를 계정 B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정 레벨의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제는 스냅샷 기반의 비동기 복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RPO 개념이 적용되고 스냅샷의 생성 주기가 곧 잠재적으로 손실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진 서비스의 복원력 향상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일 인스턴스와 단일 가용 영역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가용 영역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용 영역 DB 인스턴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리전 B의 스토리지 기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RTO, RPO를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더 높은 RTO 개선을 위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대칭 구성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전 C를 추가하고 모든 리전에서 백업 체계를 구축해서 더욱 강력한 글로벌 복원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오로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로컬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글로벌 복원력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